다시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제대로. 자, 해볼게요. 일단 둘 다 반복문이고 지난주에 이런 문제 비슷한 류의 문제는 해봤어요. 자, 그래서 와일문 버전으로도 자, 요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하게도 자, 포문은 당연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일단 요건 당연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한다라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둘 다 개념을 이해했으면. 자, 해볼게요. 자, 40부터 255까지 합을 출력하래요. 일단 뭐 다른 거를 제쳐두고요. 요만큼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건 완성이 돼야 돼요. 일단 자, 다른 거는 완성 늦게 해도 되는데 자, 이거는 완성이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요만큼이 40부터 255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가 필요해? 합만 출력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담아주고요. 요거는 언제 값을 넣어주면 된다? 반복하면서 i의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printf 자 40부터 255까지의 합 이렇게 하면은 실행할 때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일단 폼은 완성이니까 while문은 그대로 하면 되겠죠? 제가 요만큼 가지고 와볼게요. 그리고 자, 이거는 아메 달리기 변수 이름 바꿀게요. 이렇게 바꿔놓고 자, 앞에를 for라고 바꿔준과 동시에 요거를 잘라내기 하시고 요 뒤에다가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만큼만 잘라내기 얘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실행하면은 두 값이 일치하죠. 출력은. 자, 이거 질문. 근데 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조금 느려서 본인이 스스로가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이제 하는 게 어렵다. 코드를 이렇게 막 구현하고 작성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복습이 좀 부족하다. 근데 이제 아예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무조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지? 요건가? 1부터 100까지 짝수의 합. 자, 이렇게가 문제죠? 자, 일단 이것도 딴 거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이걸 먼저 해야 돼. 소문을 할게요, 이제. 자, int i에다가 1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i는 여기 조건은 뭐로 준다?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의 값은 1씩 증가한다. 자, 여기까지가 뭐야? 1부터 100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이 완성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 중에 여기까지는 완성이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력이긴 한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짝수 그리고 그 짝수의 합. 자, 합 구하는 거 해봤죠? 뭐였어요? 이거잖아, 그죠? 이걸 언제 해줘요? 반복하면서. 근데 그냥 넣게 되면은 이렇게 넣게 되면은요 반복하면서 계속 여기다 넣어주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더한 게 나오겠죠? 맞나요? 요거는 요때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짝수일 때 넣어줘야 돼요. 1부터 100까지.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조건문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조건은 자, 이거는 나머지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나머지가 0이면 뭐야? 나눠 떨어진다는 뜻이잖아. 그럼 짝수죠, 그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그냥 짝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참이었을 때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나머지 연산자인데 자, 그래서 요거는 짝수인지 체크하는 수식을 말해요.
자, 그럼 마지막에 똑같이 출력할 때 요거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요 값이 나온다. 나머지 연산자예요. 처음에 1이 들어가서 이제 1이 들어가면 나눠 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조건문 안에 있는 썸에다가 이제 요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실행이 안 된다. 그 다음에 i의 값이 1 증가된 2가 된 상태에서 조건 비교하고 참이기 때문에 또 들어와. 그럼 요 조건문에서 이제 1이 되겠죠, 그죠? 1은 즉 true죠. 그러면 그때 썸에다가 i의 값을 덧붙여준다. 이거를 언제까지 한다? 1부터 100까지 반복하면서 하나하나씩 넣어보면서 짝수인지 아닌지 체크를 계속 해준다. 그리고 짝수일 때마다 계속 그때 당시 i의 값을 덧붙여주는. 그래서 요 코드만 봤을 때는 이제 뭔 말인지는 알겠죠. 스스로가 이걸 갑자기 구현하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냥 i의 값을 2씩 시켜놓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작을 0으로 주던가 또는 2로 주던가 해서 여기에 문제에는 뭐 이런 거 쓰라고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이 결과값만 잘 나오면은 되는 거지만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개 더 올려놨어요. 풀어보세요, 바로. 자, 1부터 5까지 숫자 출력하는데 짝수일 때만 출력하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홀수일 때는 건너뛰라고 여기 문제 나와 있죠. 이것만 가져와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미리 가져올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했던 그 내용이 이해가 되면 얘는 바로 풀 수 있다.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 첫 번째 문제는 풀기 위해서 1부터 5까지 반복되는 반복문이 먼저 완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완성이 되고 출력하긴 할 건데 자, 언제 출력할 거냐? 만약에 짝수일 때만 출력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어떻게 된다? 짝수일 때만 하겠죠. 2, 4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라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그리고 자, 그 다음 거 브레이크 사용하는 건데 일단 여기는 브레이크로 변경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출력하다가 숫자가 6이 되면 멈추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6이 되면 멈추는데 1부터 10까지는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러면은 1부터 5까지만 딱 출력하고 i 값이 6이 되는 순간 이 브레이크를 만나기 때문에 그대로 반복문은 종료가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올려놨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천의 약수. 자, 약수라는 거는 이제 나눠 떨어지는 숫자를 가지고 약수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천의 약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약수라는 거는 뭔지 알겠지만 그거를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거를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일 수도 있고. 자, 인트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1000이라고 이렇게 값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사용해서 풀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1부터 1000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다 조건을 걸어줘야겠죠. 자, num이랑 i랑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그 숫자는 뭐다? 나눠 떨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약수가 맞다. 그럼 그때 뭐 해주면 된다? 출력해주면 된다. 이렇게 실행하면은 여기 1000의 약수가 나온다. 이거를 포문으로 하는 거는 굳이 안 할게요. 포문은 여기서 요거 바꾸고 요거 안쪽 넣어주고 요것도 이쪽 넣어주고 뒤에 세미콜론 추가 생략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와일문이든 포문이든 할 수는 있어야 되고, 뭐 정답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 문제 올려놨습니다. 자, include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불러온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stdio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printf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이 printf를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죠. 글씨가 좀 이상하죠. 아무튼 요건데 소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이 뒤에 찍혀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함수의 호출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어떤 정해놓은 뭔가가 있어요. 정의된 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거를 가지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출력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웃풋은 출력을 뜻하는데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예요. 입력. 근데 입력은 아직 안 했죠. 입력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자, 우리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되면은 요 메인 함수 안쪽이 실행된다고 했죠? 근데 자, 함수를 하나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이것만 알아도 돼요. void라는 걸 써요. void. 자, void. void 뒤에는 함수의 이름이 와요. 자, 내가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hello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함수를 만들 때 함수를 정의할 때 지금과 같이 void hello 써는 거 있죠? 이렇게 만드는 건데 메인 함수보다 위에서 선언이 돼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여기서도 자, printf 이렇게 하고 실행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요만큼이 뭐냐면은 함수를 하나 정의했다,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우리가 부르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함수의 호출입니다. 자, 실행하면 이제 자, 헬로 함수 실행이라고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게 얘가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으면 에러 나죠. 자, 뭐라고 나와요? 헬로라고 하는 게 자, 정의가 안 돼요. 안 됐대. 왜? 우리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는데 얘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호출되기 이전에 이런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를 먼저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위에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실행할 때 에러가 안 나고 이렇게 잘 실행이 된다. 일단 이게 함수 완전 기본 타입이에요. 보이드 타입.
그리고 함수는 만들 때 void 그다음 그 뒤에 hello라고 쓰는 거는 함수의 이름인데 함수의 이름은 변수랑 똑같아요. 내가 이 함수가 어떤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함수의 이름도 쓰실 때 조금 의미 부여를 해주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C 언어예요. 자, C 언어에서 함수의 정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블럭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함수는 여기 나오죠. 함수의 정의는 함수의 선언과 호출. C 언어의 프로그래밍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만 아직 이런 리턴 타임이나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지금 이런 함수들 있죠.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요. 여기다가 안쪽에 구현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어떤 걸 하던 간에. 일단 요게 함수의 호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 아 함수의 호출이구나, 이런 함수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바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함수 질문 있나요? 자, 이렇게 생긴 거 무슨 모양이에요? 자, 승아님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까먹으면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맞추는 게 뭐 그게 아니어가지고. 자, 온유님, 지금 요거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드래그 해놓은 거. 그냥 호출이 아니고 함수의 호출이다. 자, 그래서 그냥 실행하면 당연히 이런 거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어줘야죠. 함수를 만드는 void. 자, 솔루션 1 이렇게 만든 거고, 아래도 솔루션 2라고 해서 만들어줘야만 실행할 때 에러가 안 난다. 근데 사실 실행은 된 거거든요, 잘.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그럴 때는 그냥 여기다가 printf 하나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실행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줄바꿈을 안 해서. 이런 식으로. 자, 함수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호출하고 있는 형태면 반드시 이런 정의가 필요해요. 이 안에 출력은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함수의 호출이거든요. 제가 수업 페이지 처음에 보면은 C 언어 자료형이라고 1차에 올려놨어요. 보면은 이제 캐릭터라는 게 있고, 이 캐릭터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이건 int, unsigned int는 이건 뭐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21억부터 양수 21억까지인데, 자, unsigned는 음수가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음수 제외하고 이거 다 더하면은 요만큼이겠죠. 42억 어쩌고저쩌고, 그죠? 0부터.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 더 큰 숫자를 저장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일단 얘를 어떻게 들어볼 거냐. 자, 여기에 지금 함수 호출하는 부분에 요 괄호 안쪽에다가 제가 어떤 값을 만약에 넣었어요. 이렇게 50이라는 걸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실행이 될까요? 그냥 감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뭐예요? 승아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얘는 뭐예요? 네? 정수예요. 얘 타입은 뭐예요? int. 그쵸?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뭐 인자라고도 하고 아규먼트라고도 하고, 아무튼 인자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얘가 호출하면은 어디로 찾아가요? 얘를 찾아가겠죠? 근데 이때 인자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받아줘야 돼요. 이 안쪽에 들어가는 애도 변수인데 얘는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를 작성하실 때는 요 인자의 타입 혹은 내가 매개 변수를 여기다 적어놨다? 그러면 그 매개 변수에 맞게 인자도 그 타입을 넘겨줘야 돼요. 그 타입의 데이터를. 그래서 여기는 뭐냐? int라고 적어주시고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수랑 똑같은데 일단 그냥 이름은 대충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 50은 어디에 간다? a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int a 매개 변수라고 하는 얘는 함수 외부랑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함수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요 매개 변수의 값은 어디서 가져온다? 함수 외부죠. 요 솔루션 1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는 가져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값을. 언제 가져와? 함수 외부면은 함수 외부죠, 그렇죠? 함수 호출할 때 이 값을 넘겨줘요. 그거는 데이터의 타입에 맞게 맞춰줘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이제 인트가 아니고 뭐 더블이다. 그러면은 실수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50을 넘겨주면 안 되겠죠. 실수를 넘겨준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이게 잘 넘어가는지 모르면은 이렇게 해주면 알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잘 넘어오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얘가 자, 보면은 써있어 여기 써있죠. 매개 변수라고. 가까이 더 당겨서 보실까요? 여기 매개 변수 써있죠?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의 타입이 이렇게 나와요. 50 앞에 int라고 나오죠. 그렇죠? 정수라고. 그 타입에 맞는 걸 해줘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매개 변수랑 인자 함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짧아서 자, 일단 이런 거 보시면은 함수의 호출이구나. 근데 그런 함수가 없으니까 만들어줘야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돼요. 자, 그럼 함수의 일단 이름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void 이렇게까지 완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보면은 에러는 안 나는데 일단 요거 하실 때 여기서는 왜 에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왜 에러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에러가 안 나네. 이상하네. 그냥 실행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인자의 타입으로 int가 넘어오고 얘는 실수가 넘어와요. 그래서 자, int a라고 하는 매개 변수 하나 적어주고 여기는 아니다 더블 a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적어놔야 된다. 아까 전에 확인했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요 매개 변수에 요 인자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건 아까 확인했으니 따로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우리 그 %d 했을 때 %d를 3개 써주면은 우리가 그 %d에 치환이 돼야 될 정수를 몇 개 적어줘야 돼요? 3개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 맞게 정수들이 %d에 치환이 됐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매개 변수를 내가 여러 개를 썼으면은 인자도 그 데이터 타입에 맞게 똑같이 적어줘야 돼요. 자리에 맞게 들어가요. 첫 번째 자리는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 세 번째 인자는 세 번째 매개 변수로 넘어간다.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일단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보이드 타입의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올려놨어요. 풀어보세요. 자, 문자 하나를 저장할 때 이럴 때는 타입을 캐릭터로 주셔야 돼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 보이드 이게 완성이 돼야 되고 이게 일단 완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매개 변수 몇 개 넘어간다, 인자 몇 개 넘어간다, 총 3개 넘어간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타입이 나와요. 더블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인트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문자 하나 저장하려면은 캐릭터라는 걸 써줘야 돼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자, 인트 캐릭터 B 그 다음에 더블 C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실행했을 때 별 문제 없이 잘 실행이 되면은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수계 그러니까 인자가 여러 개가 넘어오면은 이제 매개 변수도 그에 맞게 적어줘야 돼요. 첫 번째 아까 말한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를 찾아가고 얘는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찾아가고 세 번째 인자는 세 번째 있는 매개 변수를 찾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고 있죠. 자,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예요? void 플러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오고 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뭐예요? 인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printf a 플러스 b는 이렇게 주면 되려나?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3이 잘 나온단 말이야,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저는 자,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은 3 나오는 거 맞나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자, 뭐라고 해볼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요것만 볼게요. 자, 요만큼 뭐예요? 자, 오늘님 뭐예요, 이거? 함수의 호출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승아님, 자, 요만큼 뭔가요? 네모 칸만 보시면 돼요. 아니, 내가 지금 네모 칸 친 게 뭐야? 아니지. 네모 칸만 보세요. 네모 칸 딴 거 보지 말고. 자, 변수 만든 거잖아. 변수의 이름이 리절트고 이 리절트라는 변수의 타입은 인트다. 그쵸?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대입연산자가 있죠. 대입연산 좌측에 있는 건 변수라고 하고 우측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값이 오겠죠. 그 값이 리절트로 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그쵸? 리절트라고 하는 거는 정수만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서 하는 일은 뭐야? 함수 호출이에요. 자, 함수의 호출과 우리는 이제 매개 변수와 인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void라고 하는 함수는요 따로 리턴이 없어요. 이 뭐야 함수 안쪽에 있는 변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int c 같은 거 지역 변수라고 해요.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가 실행되고 함수가 끝나면 그 즉시 사라져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즉 우리는 리절트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야 되긴 하는데 그 리절트라는 이 변수에 들어가야 될 값은 정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함수의 타입과
리턴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함수의 타입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때요? 이 자리에 어떤 값이 남긴 남아야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값은 int예요. 앞에 미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void가 아니고요. int라고 타입을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int라고 하는, 그러니까 void가 아닌 뭐 int가 될 수가 있고 더블이 될 수가 있고 캐릭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함수의 타입은. 근데 void 타입이 아닌 다른 함수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 선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return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턴 시켜야 될 값은 뭐다? 정수다. 제가 C를 리턴 시킬게요. 자, 대입연산 좌측에 있으니까 얘는 뭐다? 변수다. 얘는 그렇지 않으니까 뭘로 봐야 된다? 값으로 봐야 된다. 여기 A 플러스 B가 들어오는 게 아닌 A 플러스 B가 연산된 건 뭐예요? 3이죠. 그럼 이 자리에 3이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가 리턴 이렇게 한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이 코드를 딱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함수가 하나 정의가 돼요.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의 타입은 init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함수가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 result라고 하는 공간, 즉 변수가 만들어지고 얘의 타입은 이제 int고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은 int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이제 함수의 호출이죠. 그럼 아까 이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간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과 2는 각각 변수 a와 변수 b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int c가 만들어집니다. 이 안에서. 자, a 플러스 b는 뭐다? 3이에요. 연산된 그 3이라는 값이 c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출력을 해요. 요거는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출력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리턴. 이 자리에 이제 c가 아닌 결국엔 3이죠. 자, 리턴 3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요 자리에 딱 끝나고 이렇게 남아요. 그럼 3이 리절트로 들어간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printf 자, 실행하면은 3이 나온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C가 아니고요. 한 15를 리턴 할까? 15 리턴 할까요? 그러면은 리턴된 값은 15가 나온다. 자, 크게 생각하면은 자, 이런 이제 자판기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판기를 보면 이제 뭐 지금은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투입구 같은 게 있죠. 동전 같은 거. 그 동전이 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투입구가 데이터의 투입구가 매개 변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넣으면은 이런 자판기에서 우리가 막 선택을 하잖아.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아니 데이터래. 어떤 뭐가 나오잖아. 이거를 가지고 리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동전을 넣어서 이제 뭔가를 리턴 받는다. 이거를 이제 자판기에 비유하면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함수의 끝이에요. 매개 변수, 인자, 리턴. 그 다음에 이제 언제 void 타입이고 언제 int이고 언제 뭐고 이런 거는 이렇게 앞에서 미리 정해놔요. 보통은 문제 같은 거 보면은. 그리고 return이라는 거는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값을 말해요. 이 함수가 언제 끝난다고 했어요? 요 플러스 함수는 return을 만나면 끝나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요 함수 안에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니까 요거 만나면 당연히 끝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잘라내게 해서 여기다 놓고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자, 보시면은 자, printf는 안 나오죠? 오른쪽에 안 나오죠? 가까이 당겨 보여드릴게요. 자, 안 나온다고 printf는. 왜? 리턴을 만났으니까. 함수는 리턴을 만나면 그 즉시 종료해요. 그리고 종료함과 동시에 이 자리에는 우리가 return이라는 값을 15로 해줬기 때문에
요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남는 15가 이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간다. 이게 return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int ma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return 0이 왜 들어가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void 타입이 아닌 다른 함수의 타입들은 return이 필요한데 그 return 타입은 이 함수를 만들어줄 때 이 타입 있죠? 이 타입과 일치해야 돼요, return 타입은. 여기에서 int라고 만들어줬는데 return 타입을 뭐 문자를 하나 준다던가 문자열을 리턴한다거나 혹은 실수를 리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무조건 그 타입에 맞게 리턴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함수 끝이다. 자, 질문. 일단 영상 여기까지.